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년 3월 중국에서는 양회라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가 열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지금이 그 행사 중입니다. 양회에서 발표한 내용만 잘 따져봐도 중국 경제 따라잡기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국내 최고의 중국통 모셨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 차이나라는 신간도 펴내셨어요. 네. 여기서도 좀 정리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이 어떻게 미국에 또 반격하는지 앞으로의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거 다 못 읽어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서머리를 해서 알려드릴 텐데 일단 그 대본에는 없는 질문인데요. 0번부터 여쭤볼게요. 중국이 지금 계속 책임 있는 관리자가 나와서 긴축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빚 너무 많아. 이대로 가면 큰일 나 하면서 마치 돈을 더 풀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줄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요거 왜 그럽니까? 그 시장에 시그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이 아파트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데 부동산이 좀 움직인다, 오른다, 증시도 많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기조에서 가야 되는데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시장에 많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긴축 모드로 간다. 그러니까 시장 주체들한테 시그널을 줬지만 실제 중국 쪽으로 갈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왜냐 그러면 일단 중국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중소기업들 같은 게 특히 제조기업들은 도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소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를 중국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하고 약속했던 걸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좀 풀어야 되는. 하지만 푸는데 적정성 안에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정반 기조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서 눈썹을 탁 치켜세우고 하는데 진짜 때릴 건 아니고 너 자꾸 이렇게 숙제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 요 정도 액션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게 서로가 모두가 안 맞는 게 그 전에 발표가 이 중국 재정부 부장 그러니까 장관이죠. 그 다음에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서로가 다른 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멘트가 했다니까 시장의 혼란이 좀 느껴지죠. 네. 그런데 전반적인 이번에 그 리커창 총리가 5일날 양회에서 그러니까 정부 업무 보고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뉘앙스는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특별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심은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미국 국채금도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보조를 좀 맞추면서 시장을 근데 또 자체적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안 하면 엄마가 진짜 때릴 수는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을 시장이 주고 있고 그 시장은 계속 반응이 보이고 있죠. 네. 네. 조심 안 하면 때릴 건데 조심하면 안 때린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군요. 지난 4일부터 이제 중국의 양회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뚜렷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례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쳐도 네. 올해 6% 이상 성장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는 전달한 거 아니에요? 6% 이상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렇죠. 네, 요번에 이제 이게 메인이 그러니까 5일날 리커창 총리가 이제 정부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게 좀 지난 대비 작년 대비 내용이 매우 짧았어요. 한 16,500자 됐거든요. 네. 제가 다 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16,500자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내용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올해 중국이 GDP 몇 프로 성장할 건데 6.5% 이상이라 나와 있어요. 6.5% 이상은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은 낮아요. 일반 시장 6% 이상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중국이 경제를 잘 방어를 해서 올해는 한 지금 기저 효과로 인해서 8%, 9%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6%냐라고 좀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면 중국이 이제 전인대를 하기 전에 1, 2월 달에 지방 양회라는 걸 합니다. 네. 그때 이제 각 지방별로 통계를 해보니까 평균 한 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 이상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보수적으로 6% 이상이라고 잡은 것은 일단 미국 눈치를 좀 봤다.
그렇군요. 네, 눈치를 좀 봤다. 그러니까 높게 잡으면 미국이 이렇게 난리인데 나 홀로 성장 이게 너무해도 이게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힘자랑 서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꿀밤 딱 맞을 수 있다 해서 형님 눈치 좀 봤다. 네, 이번에 네. 내용을 보면 많이 봤다. 형님 눈치 많이 봤다. 예, 많이 봤고 미국 이야기 전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있고 근데 실제는 몇 프로 될 것이냐 6% 이상을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 7%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외신들을 보면 요즘에 나오는 보고서들이 올해는 세계 경제 성장의 동력이 중국 아니다. 미국이다. 중국이 빠르게 코로나에서 벗어났지만 미국이 한 7%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 축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중국이 이끌어서 가는 전 세계 경제의 성장이었는데 요거 그러면 올해는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방향성 자체가 지금 미국이 빠르게 지금 백신 접종이 되고 한다라면 그렇게 이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축이 미국으로 넘어간다 이야기하기에는 잠깐은 좀 앞선 이야기인 것 같고 좀 시기를 봐야 되니까 워낙 불확실성이 높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경제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미 간에도 있지만 이 한중 관계 이게 지금 원화라든가 원화와 위안화가 지금 동조화되어 있고 증시도 지금 커플링돼 있죠. 중국 거의. 증시와 한국 네. 증시가 동조화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관관계가 한국과 중국이 많이 높다 보니까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둘을 다 봐야 된다. 하지만 미국적인 수치가 앞으로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쌍순환 전략이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말인데 양회에서도 언급이 됐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이게 친환경 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을 전면에 막 부각해서 얘기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미국 눈치 본 거죠. 그렇죠. 중국이 바이든 정부가 가려고 맞습니다. 하는 방향에 확실하게 눈치를 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가능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반적인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서는 같이 가겠다는 의미를 계속 던지고 있다. 메시지를. 그러니까 유화적으로 가려고 하죠. 하지만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도 그런 말 했죠. 그런데 홍콩이나 신강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선을 그어두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지금 10일이죠. 네. 오늘이 폐막입니다. 오늘 홍콩 이제 선거법이 이제 좀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이게 되면 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또 이 앞으로의 또 터닝 포인트 그거로 인해서 또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고요. 환경 이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16,500자에 보면 GDP 단위당 뭐 에너지 소모를 뭐 13.5% 높이겠다. 낮추겠다. 그다음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8% 정도 낮추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계속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는 형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정 간섭은 용인하지 않겠으나 웬만하면 바이든 정부가 가려고 하는 경제정책 방향에는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겠다. 네. 트럼프 때랑은 좀 다르게 사이좋게 지내보자. 이런 메시지도 지금 좀 그렇죠. 바이든이 읽히네요. 어떻게 될 줄 모르죠. 왜냐하면 그래도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바이든하고 이 시진핑 주석하고 2008년부터 서로가 부통령 부주석일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그렇죠. 중국 가서 저기 그 서민들 많이 가는 식당에서 그렇죠. 식사하면서 그 식당에 바이든 세트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인민의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매체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됐는데 분위기가 달라요. 이 형이 약간 변심했나? 네. 그런데 중국은 이해를 하죠. 미국 내 반중 정서가 너무 높거든요. 80% 이상이 다 실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갈 것인지는 지금 중국도 복잡한 거죠. 이른바 서로 간을 보고 있는 시기인데 살살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어쨌든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과거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흑역사들일 수 있는데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한 것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뒤집으면서도 기왕에 트럼프 대통령이 욕먹으면서 때려놓은 이 중국에 대한 관세나 아니면 기술 굴기에 대한 압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요 분위기대로 가게 될까요? 이게 이번에 제 책에서 했던 메인 핵심이잖아요. 핵심입니다. 네.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었는데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안 엎었다는 거죠. 그 말의 그러니까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미국 내 정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의 트럼프와는 다르게 동맹들하고 같이 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맹들이 따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일부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쿼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뭐 호주, 인도, 일본을 이야기를 해서 중국 견제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으며 방송에서 일본을 좀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이 미국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중국과 매우 친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쿼드 이 문제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스탠스를 좀 잘 못 잡고 있으니까 좀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정부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스탠스를 일본이 잘 잡고 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뭐 그 세계 몇 위 경제 대국이 미국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본이 미국에 굉장히 숙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돈은 중국에서 벌고 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만약 쿼드 이야기할 때도 이게 쿼드라는 게 중국만을 딱 견제하는 부분에서는 일본 정부에서도 약간 난색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수소차 같은 경우도 중국의 시장과 일본이 기술이 협력을 해서 같이 해서 이제 표준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 나가는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지금 뭐 나온다라고 이렇게 매체에서 얘기하는데 실제 제가 조사를 해보고 현장을 가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나왔군요. 예. 그러니까 나올 기업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기업들이 나오냐면 나와야 될 기업들, 그러니까 노동 집약형 기업들. 이미 인건비도 올라가요. 경쟁력을 없는, 상실한 회사들만 그렇습니다. 나오고 알짜들은 남아 있다. 자본 집약형, 기술 집약형 이런 기업들은 돈이 되니까. 지금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업들도 트럼프일 때 그렇게 나오라고 하지만 아니 미국 대통령이 4년에 몇 년 있다 바뀌는데 어쩌다 공무원인데 아니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한다고 될 것이냐. 아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스티브 잡스랑 예전에 오바마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랬어. 아니 지금 스티브 잡스 우리가 있는 애플 미국으로 옮겨와라. 그럼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겠다. 중국에 있는 애플 조립 공장을 미국으로 대부분 가져와라. 아이폰이나 네. 옮겨와라.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옮기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대. 이 아이폰, 아이패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밸류체인상 중국이 한 70%를 차지했고 주변 한국, 일본, 타이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옮겨온다. 공장만 옮겨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품을 소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근처에서 다 소싱해서 중국에서 조립하면 간단한데 물류 비용부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반도체는 한국에서 사고 껍데기는 중국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완제품 뿌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라고 설득을 어쩔 수 했군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역으로 해서 아까 제가 그럼 중국 기술 굴기인데 기술 굴기는 이번 양회를 하기 전에 이미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것을 했었어요. 거기에 아젠다가 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양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좀 싱거웠다. 별 내용이 없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 없고 기존에 다 알던 거 알던 한번 거였다. 스테플러만 한번 찍었다. 네. 도장 찍었다. 네. 네. 그래서 기술 독립 자립에 대한 이미 내용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거기 기술 굴기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 뭐 굴기는 뭐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계속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중국은 그렇게 하면서 자본력 뭐 반도체라는 사람이 자본력, 기술 인력, 그다음에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뭐 한참 미국이 중국의 이 반도체를 산업을 터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폭탄을 던질 때 중국이 작년 10월 달에 중국 난징에 반도체 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보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이폰, 아이패드가 지금 만들었는데 그 미국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고 전부 다 조립은 중국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고생은 제일 하는데 우리가 버는 이 밸류체인 구조를 보면 중국이 벌어가는 것은 인건비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우리도 밸류체인을 다시 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 굴기 자립. 중국이 꿈꾸는 제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은 지금이 아니다. 지금은 일단 고개 숙여야 된다. 이번 양해 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도광 양해 숙이자.
어떤 그래서 지금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전자화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AI나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서가는 게 많이 났다. 특허나 논문이나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신기술 특허가 중국이 미국을 앞선 딱 그 시점부터 백악관 대통령 책상에 중국의 기술 현황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우리나라의 이익이잖아요. 네, 중국은 중요합니다. 중국을 위해서 뛰는 거고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뛰는데 두 형들 사이에서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는 우리는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이 어쩌면 트럼프 때보다 지금 바이든 때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지금 한국 정부 머리 많이 아플 거야. 많이 아플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아플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그러니까 그 한중 관계를 하나의 이 프레임 속에 엮지 말고 정말 이 외교와 정치 그다음에 경제를 정말 분리하는 그래서 아까 벤치마킹 말씀 일본을 좀 해야 된다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글로벌 수출도 자꾸 떨어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중국이 많이 뺏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조금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특히 근데 분리하고 싶은데 그쪽이 분리를 안 해주니까 중국은 북한 잡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틈이 네. 보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일본은 네. 아까 일본이 지금 아까 정치 경제적으로 하는데 경제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중국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스탠스를 정확히 하지 않으니까 자꾸 제일 만만한 게 한국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건드리지 않는데 왜 자꾸 한국만 건드리냐는 거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인권과 가치는 아니다라는 걸 정확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잡아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왜 시진핑이 한국을 제일 먼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만큼 좀 느슨하다는 거죠. 연결고리가. 네. 한미일 중에서 연결고리가 가장 느슨한 게 한국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압박을 주면서도 실익을 주려고 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스탠스가 조금만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서 정확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네, 아주 안테나를 바짝 켜고 낙동강 오리알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이게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미국 국채금리 때문에 난리예요. 증시도 막 다 영향을 받습니다만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도 성장률, 금리 이런 것도 미국 눈치 많이 본다고 해주셨어요. 위안화, 원화는 뭐 원래 커플링돼서 동조화해서 같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미국 국채금리 문제 요거 중국 경제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 줄 걸로 보세요? 이거는 영향이 앞으로의 크게 큰 변수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 금리 인상 부분에서는 일단 증시에서 빨리 반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부분에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까 유동성 부분들의 뭐 혹은 중국 국채 금리도 이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미국 전반적인 이 거시 경제에서의 지표나 방향성을 조금 더 읽고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관계 우리가 상관계수를 하면 연동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그러니까 일로 가면 자꾸 같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아진다는데 이게 지금 한중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증시나 뭐 위안화나 원화 부분에서 한 평균적으로 한 0.7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자되고 있죠. 근데 네. 역으로 뭐 예를 들어 코스피나 다우지수 같은 상관계수는 약간은 조금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방향의 틀에서는 미국발 이 국채금리 인상이라든지 거시경제 지표를 좀 더 보면서 이 상관계수가 높은 한중관계 이 지표를 같이 보는 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런칭 기념으로 스페셜 수업 3탄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모시고 올해 중국 경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다음에 또 오셔서 중국 경제 상황 꼼꼼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사과즙처럼 녹즙은 아니지만 사과즙처럼 좀 시원하게 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음도 시원하게 넣어주세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